2월 15일 수요일 5분 브리핑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그젯밤 국회에서 비공개 지도부 회의를 열었는데 현역 의원 컷오프를 논의했다고 합니다. 뇌물수수 의혹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사선 노웅래 의원이 컷오프 대상으로 유력하게 거론됐고, 라임 금품수수 의혹으로 재판 중인 재선의 기동민 의원과 비례 이수진 의원에 대한 공천 배제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 핵심 관계자는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해서도 임 전 실장이 출마하려는 서울 중구 성동갑은 전략 공천 대상 지역구라 본인은 해당되지 않는다며 공천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오늘 하위 20%가 발표될 예정이고 금명간 컷오프와 함께 경선 지역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동아일보가 보도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오는 18일부터 독일과 덴마크를 방문하기로 했는데 나흘 앞두고 취소했습니다. 부인 김건희 씨 때문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이달 말에 김건희 특검법 재의결이 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인데 김건희 씨가 부각되는 일은 정권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경향신문은 어떤 배경이든 명확하지 않은 이유로 상대가 있는 정상 외교를 갑자기 연기하는 것은 외교적 사고에 가깝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역대 정부에서 해외 일정을 취소한 적이 없지는 않은데요. 그러나 그때는 모든 국민이 이해할, 피치 못할 사정이란 게 있었습니다. 한편 한국일보는 경제사절단을 꾸린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연합회에 당혹스러운 입장을 전했습니다. 기업인이 직접 부담한 항공료와 숙박비 일체를 날리게 됐으니까요. 한국이 외교관계가 없던 쿠바와 수교했습니다. 쿠바는 북한과 1960년 외교관계를 수립한 오랜 우방이지요. 사실 코로나19 이전까지 쿠바를 찾은 한국인 수는 연간 약 14,000명이었는데 수교가 안 되는 바람에 체계적인 영사 서비스가 불가능했습니다. 쿠바와의 교역은 지난 2022년 기준으로 수출이 1,400만 달러, 수입은 700만 달러 규모입니다. 쿠바에는 현재 약 1,100여 명의 한인 후손들이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제강점기 당시 멕시코에서 이주한 사람들인데요. 이번 두 나라 사이의 수교에는 헬로윈 참사 당시 쿠바가 우리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보내온 점에 더해서 쿠바 내의 한류 열풍도 배경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전 용인시장 천문학적인 배상을 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주민들이 용인 경전철로 인해서 시민에게 손해를 끼쳤다며 손해배상을 하라는 소송을 냈는데 법원이 손들어준 것입니다. 당시 이정문 시장과 연구원들에게 215억 원을 손해배상하라고 했는데요. 이들은 용인 경전철에 하루 13만 9천 명이 탈 거라고 예측하며 공사를 밀어붙였지요. 그러나 실상은 하루 9천 명에 그쳤습니다. 자기들도 수익 나기 어렵다고 판단했던지 수요 예측의 90%를 보장하는 사업 협약을 사업자와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법원은 2013년에서 2022년까지 민간 사업자에게 지급한 손실 보전이 4,293억 원인데 이 가운데 5%를 이정문 전 시장이 배상하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 시장 때 재산이 31억이었는데 이 소송은 앞으로 세금 마음대로 썼다가는 그 개인이 거덜날 수 있다는 교훈을 남겨주었습니다. 한국 남자축구 국가대표팀 안에서 아시안컵 기간 중 선수들끼리 몸싸움을 벌이는 등 적잖은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영국 대중매체 더 선은 토트넘 스타 손흥민이 한국 대표팀 아시안컵 준결승 전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동료들과 언쟁을 벌이다가 손가락 탈구 부상을 당했다고 전했습니다. 조선일보는 멱살 잡은 손흥민, 주먹 날린 이강인, 구경만 한 클린스만 감독, 이런 제목을 달았습니다. 더선 보도에 대해서 대한축구협회도 사실임을 인정했습니다. 혹시 축구협회가 더선에다가 제보한 건 아니겠죠? 손흥민과 이강인이 몸싸움을 벌인 뒤 다음날 요르단전이 있었습니다. 보신 대로 한국은 당시 유효 슈팅을 한 개도 날리지 못할 만큼 무기력했습니다. 신문별 주요 뉴스입니다. 고물가에 새학기를 앞둔 대학생 수요까지 늘면서 대학 인근 원룸의 월세와 관리비 등 주거비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고 합니다.
보증금 1,000만 원은 기본이고 월세가 80만 원에 육박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하네요. 경향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중국 쇼핑 앱인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가 한국 시장 공습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는 지난해 해외 직구 거래액 중 중국 직구가 절반에 이르고 이로써 한중 직구 무역 적자만 2조 2천억 원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중국이 혹시 짝퉁의 나라라는 걸 잊지 않고 계시겠죠? 한국일보 보도였습니다. 여권과 보수 언론이 이승만 전 대통령의 정치 일대기를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건국전쟁을 띄우기로 작정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승만 집권 시기 4.19 혁명의 도화선이 된 3.15 의거와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의 피해자와 유족들은 통탄해하고 있습니다. 이승만 때문에 고통을 짊어진 분들이죠. 경향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쿠팡이 일용직 또는 계약직으로 일한 노동자 16,450명의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채용을 배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근로기준법에는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명부를 작성하거나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MBC와 한겨레가 보도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관련 보고서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참사 16개월 만에야 겨우 하급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진 것인데요. 공직자에게 책임을 물리는 것이 흔치 않지만 꼭 필요한 일입니다. 한겨레가 주목해서 보았습니다. 이상 5분 브리핑이었습니다.